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갑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수 7명 때문에 한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외교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뭐냐? BTS 공연 좀 더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연예 뉴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그룹 하나가 우리나라 GDP를 0.5% 끌어올리고 있고 하이브라는 회사 주가를 2달 만에 2배로 만들었습니다. 증권사 24곳이 전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매수 의견을 냈어요. 이건 연예계 뉴스가 아니라 경제 뉴스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머니와 바로 연결된 뉴스 말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멕시코 대통령 이야기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혔어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BTS 공연 100만 명이 티켓을 원하는데 확보된 건 15만 장뿐이라고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한테 공연 추가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국가 정상이 대중음악 콘서트 때문에 외교 채널을 쓴 겁니다. 월드컵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멕시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 전역이 난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K-팝 테마 카페 있죠? 평일인데도 자리가 없어요. BTS 복귀 발표 이후로 하루에 수백 명이 드나듭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공연 10회. 예매 당일 전석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숙소가 없어요. 런던 공연장 주변 숙박비 평소의 2배입니다. 프랑스는 8배까지 뛴 곳도 있고요. 벨기에 브뤼셀에선 뭐가 일어났냐면요. 일반 시민들이 자기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집에서 자도 된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파리의 최고급 호텔 하나는 1박에 400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7월 17일, 18일 공연 날짜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인기 많은 가수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요. 지금 하이브라는 회사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6만 원입니다. 2달 만에 2배가 됐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BTS 월드 투어 발표가 났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증권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45만 원으로 잡았어요. LS증권은 43만 원, IM증권은 42만 원, 다올투자증권도 43만 원입니다. 24곳 전부가 매수 의견입니다. 단 한 곳도 매도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확신합니까?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BTS 월드 투어 규모를 보겠습니다. 34개 도시에서 79회 공연이 확정됐고 추가 일정까지 합하면 100회까지 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예상 관객 수가 470만 명입니다. 티켓 매출만 1조 3천억 원, 굿즈 매출이 4,500억 원, 합치면 1조 7,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공연장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리 현지 상인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연 날짜에 한식당 가면 팬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네일아트, 메이크업, 전부 BTS 테마 컬러로 맞춰서 온답니다. K-팝 굿즈 판매점, K-뷰티 매장, 한식당, 전부 매출이 급증합니다. 이게 바로 연쇄 효과입니다. 공연 하나가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대단하긴 한데 이게 진짜 처음은 아니잖아. 예전에도 BTS 인기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6년 전하고 지금하고요. 2018년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분석을 냈어요. BTS의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1,4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까지 합하면 5조 5천억 원이고요. 투어 관객이 102만 명, 7개 국가를 돌았습니다. 티켓 매출이 1,500억 원이었고요. 당시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중견기업 6개 매출과 맞먹는다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 반응이 뭐였냐면 와, 아이돌 하나가 기업 6개랑 맞먹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관객 수부터 보겠습니다. 6년 전에는 102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470만 명입니다. 4배 반이 늘었습니다. 티켓 매출은 1,50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뛰었어요. 8배 반입니다. 공연 횟수는 더 극적입니다. 6년 전에는 7개 국가였어요. 지금은 34개 국가입니다. 5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만이 아닙니다.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6년 전엔 뭐라고 했냐면요.
BTS 한 팀이 중견기업 6개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기업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GDP 0.5% 기업, 자동차 12만 5천 대 수출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 지표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산업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전략 자산이 된 거예요. 실제로 멕시코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게 상징적입니다. 6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 정상이 나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BTS 활동 공백입니다. 4년 동안 완전체 활동이 없었어요. 전역 때문이죠. 그동안 쌓인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펜트업 디맨드, 억눌린 수요예요. 두 번째는 팬덤이 성숙했습니다. 6년 전 팬들이 10대, 20대였다면 지금은 20대, 30대입니다. 구매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 티켓도 사고 장거리 여행도 가고 굿즈 소비도 늘었어요. 세 번째는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6년 전엔 아시아, 북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 남미, 중동까지 들어갑니다. 파리의 K-팝 테마 카페가 성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2026년 하이브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3조 7,296억 원에서 4조 4,630억 원으로 잡혔어요. 전년 대비 40% 증가입니다. 영업이익은 더 극적입니다. 825% 증가해서 4,593억 원에서 5,291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900% 가까이 뛰는 겁니다. 거의 10배예요. 증권사들이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숫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연 일정이 확정됐고 티켓 판매가 시작됐고 실제로 매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하이브 주가 오르는 건 알겠어.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하이브 주식 없는데? 상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요. 면세점 매출이 오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면세점이에요.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주가 보세요.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공연 날짜 맞춰서 좌석 예약이 급증합니다. 화장품 회사들도 웃습니다. APR,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K뷰티 붐이 일어요. 식품회사도 마찬가지고요. CJ제일제당, 농심,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 상권입니다. 영동, 강남, 홍대 이런 관광 중심지 상권이 살아납니다. 식당, 카페, 화장품 가게, 옷가게 전부 매출이 오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 아시죠? 지난 몇 년간 내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온다는 건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BTS 공연 발표 나자마자 숙박비가 10배 뛰었어요. 1박에 5만 원 하던 곳이 1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번 바가지 쓰고 나면 다시 안 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집니다. 한국 여행 조심하라고요. 정부도 이거 알고 있어서 부산시에서 QR 신고센터 만들고 단속에 나섰어요. 그런데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숙박 요금은 자율이거든요.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챙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건지요. 유럽에서도 똑같이 숙박비가 뛰었습니다. 파리는 8배, 런던은 2배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거기선 바가지 논란이 안 일어났어요. 시장 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유럽처럼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BBC 방송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한 건데요. 일본은 전통 보존에 집중합니다. 지브리, 헬로키티 이런 게 강점이죠. 안정적이지만 정체돼 있어요. 중국은 국가가 주도합니다. 공자학원 만들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화를 수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명확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뭐가 다르냐? 민간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민주화 투쟁의 역사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서 지금 정부도 문화에 대해서는 손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BTS입니다.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민간 기획사가 키웠고 소셜미디어로 퍼졌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중국이 못 따라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위에서 시키면 진정성이 안 나와요. 파친코라는 소설 쓴 이민진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외압 속에서도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애쓴 역사가 있다고요. 흔들리지만 버텨내고 영향은 받지만 꺾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지금 한국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BTS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BBC가 질문을 던집니다. 한류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요.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고요.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 있죠? 그 작가 책들이 아직 번역 안 된 게 많아요. 앞으로 나올 콘텐츠가 산더미입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문학 전부 아직 세계가 모르는 게 많아요. 실제로 넷플릭스 보면 한국 콘텐츠가 계속 상위권에 올라갑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봐야겠죠. 하이브 목표가 평균이 40만 원입니다. 지금 36만 원이니까 10%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24곳 전부가 매수 의견이고요. 그런데 리스크도 있습니다. 방시혁 회장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사모펀드 관련 의혹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25년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신인 투자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90% 이상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2026년을 위한 투자라는 게 증권사들 판단입니다. 결국 2026년 3분기가 피크입니다. 유럽, 북미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거든요. 여기서 실적이 폭발할 거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TS 월드 투어가 만드는 효과는 단순히 티켓 매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세점, 항공사, 화장품, 식품, 관광, 숙박 전부 연결돼 있어요. 우리 동네 상권까지 영향을 줍니다. 6년 전과 비교하면 규모가 5배에서 8배까지 커졌고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기업 비유에서 국가 경제 지표로 말하는 수준이 됐어요. 증권사들은 확신합니다.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요. 2026년 영업이익이 900% 가까이 뛸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바가지 논란 같은 거예요. 단기 이익에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쓸 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한류가 끝났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세계가 모르는 콘텐츠가 산더미예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앞으로 나올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시적인 붐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일까요? 그리고 이 기회를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